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조국의 클라우드, 청와대 인사들까지 굴비로 엮어버리나, 이러한 소재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욱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김태호TV 구독자 50만 돌파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빨간색 구독 버튼 꼭 한번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 클라우드에 대해서 조금 아십니까? 검찰이 조국의 휴대폰과 연동된 자택이나 사무실 컴퓨터에서 여러 가지 휴대폰의 정보를 발견한 모양입니다. 이 클라우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구글 포토와 네이버 클라우드 이런 게 있죠.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보면요, 여러 가지 앱을 깔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네이버 클라우드 그리고 구글 포토, 이러한 앱을 많이 깔아서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거 한 번만 가입해서 사용하면요, 계속해서 휴대폰 그 상에서 24시간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요, 이몽룡이라는 어떤 사람이 유부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애들도 좀 컸고 좀 시간적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취미 삼아서 동네에 있는 무도회장에서 이제 사교 댄스를 배우러 갔다가, 만약에 그곳에서 어떠한 여성과 가슴이 뛰는 상황을 연출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시죠. 그러다가 그 여성과 별 일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건전하게 데이트를 몇 번 했단 말이에요.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런데 대화도 잘 통하고 서로 느낌도 좋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수리에 차를 끌고 한번 드라이브를 갔단 말입니다. 경치도 구경하고 연잎밥도 한번 같이 먹고, 그리고 양수리가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 강변에서 사진도 같이 셀카로 같이 한번 찍어보고, 아무 생각 없이 한번 찍었단 말이에요, 휴대폰으로. 그런데 이 이몽룡이라는 사람은 마음이 여리고 좀 착해요. 원래 딱 그 정도 상황에서 이제 집에 귀가를 했어요. 근데 와이프 얼굴을 보니까 손이 떨리고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이몽룡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조금이라도 나쁜 마음 먹었던 거 그거 회개하면서 그러한 그 여인과의 관계를 싹 정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휴대폰에 남아있던 그녀와 찍었던 단 한 번의 그 사진, 그것마저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이몽룡의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별 사이도 아니었고요. 증거마저 없으니까 이제 완전히 떳떳해진 거겠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몇 개월 후에 휴일날 좀 피곤해가지고 밀린 잠을 푹 잤습니다. 그런데 마침 와이프가 자신의 휴대폰 배터리가 다 되어가지고 잠시 그 이몽룡의 휴대폰을 썼어요. 인터넷 검색도 한번 해보고.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여성 특유의 동물적인 감각으로 조금 이상했어요, 그분이, 와이프가. 그래서 그 남편의 휴대폰 사진들을 한번 봤는데 별게 없지 않습니까? 무심코 네이버 클라우드를 딱 열어봤는데, 아니 이게 뭡니까? 세상에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함께 강가에서 어깨동무하고 딱 찍은 거예요, 셀카로. 그 사진이 남아있는 거예요, 딱 한 장이. 그래서 곤히 자고 있던 남편의 등짝을 그냥 한번 후려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와이프가 참 전략이 좋아요. 처음에는 그 사진 모른 척하고 남편을 막 추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딱 잡아 떼었죠. 그런데 계속 추궁하니까 남편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와이프가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된 그 사진을 딱 들이민 거예요. 남편 이몽룡은 그제서야 모든 것을 자백을 해버렸다는, 이러한 제가 재미있는 예시를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휴대폰으로 사진을 딱 찍으면요, 그게 네이버 클라우드라는 거대한 서버에 자동적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휴대폰 사진 찍을 때마다 그 휴대폰상에 저장이 되는 거와 별도로 실시간으로 네이버 클라우드라는 커다란 서버에 자동적으로 저장되는 겁니다.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몽룡이 양수리에서 그녀와 딱 한 번 찍었던 그 사진이 나는 휴대폰 상에서는 지웠지만 네이버 클라우드 상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방송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거 아실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은근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벽 시간에
실눈 뜨고 지금 김태우 TV를 보시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잠을 확 깰 수 있는 소재로 재미있는 예시를 제가 한번 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아주 간단한 클라우드를 설명드렸는데요. 이러한 것은 네이버 클라우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글 포토도 똑같은 형태입니다. 지금 조국이 사용한 그 휴대전화와 동기화가 되어 있는 컴퓨터, 그 컴퓨터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휴대전화 기록이 모두 저장된 것을 검찰이 확보한 것은 혹시 아닌가, 이러한 식의 언론 보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조국과 청와대와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클라우드 시스템 덕분에 저도 양심 선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식회사 공항철도, 이 민간회사였는데 이 민간회사 사장에 대한 감찰 첩보 한 장짜리를 청와대 근무할 때 제가 특감 반장으로부터 건네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고서를 저한테 주면서 이 내용 확인해봐라, 감찰해봐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딱 보니까 이건 민간업체인데 그 보고서 안에 민간업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민간업체 사장이 노래방 가서 얻어먹은 것까지 내가 감찰을 해야 돼? 이거 완전히 민간인 사찰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거부를 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때 그 한 장짜리 보고서 그 감찰 보고서를, 민간인 사찰 보고서를 제가 잊어먹을까봐 휴대폰 사진으로 그냥 무심코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너무 위험한 거니까 제가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특감 반장이 몇 개월 후에 다른 특감 반원에게 그 똑같은 한 장짜리 첩보를 주면서 조사해보라고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현장에서 그걸 보고서 그 민간회사라고 말렸어요. 그래서 무산이 됐는데 이걸 또 끝까지 검찰에 수사 이첩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거는요, 민간인 사찰을 시킨 겁니다. 검찰에다가 이첩까지 시킨 거니까 행동에 옮긴 거죠. 실행에 착수한 겁니다. 그 이첩은 불법을 실행한 거죠. 이첩 행위 자체가. 자,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몇 개월 후에 제가 청와대를 나와서 쫓겨났죠. 양심 선언을 할 때 그때 저는 제 휴대폰 이미 뺏기고 없었죠. 그런데 그 네이버 클라우드에 많은 자료가 있었고, 아까 그 주식회사 공항철도 민간인 첩보가 있었습니다. 그 한 장짜리 첩보가 제가 사진 촬영한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 클라우드 상태에서 다운을 받았죠. 그걸 가지고 제가 양심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네이버 클라우드 덕을 많이 봤습니다. 이거는요, 휴대폰을 촬영한 그 당시에 그 실시간으로 시간, 분, 초까지 나와 있어요. 아마 장소까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클라우드 이거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이몽룡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 그 네이버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된 그 사진 한 장으로 모든 범행의 전모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제가 가장 쉬운 예를 들어서 지금 클라우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모두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 카톡이든 텔레그램이든 이런 앱을요, 휴대폰으로만 쓴 게 아니고 휴대폰에서 쓴과 동시에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든 자택이든 그 컴퓨터에 컴퓨터 PC 버전으로 다운을 받아서 그걸 같이 사용했다면요, 내가 카톡 휴대폰으로 나눴던 대화를 컴퓨터를 켜서 다시 로그인하면요, 그거 다 아마 저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도 설치를 해서 그거 한 번씩 컴퓨터 상에서 로그인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카톡으로 내가 보낸 자료를 다운받는다든가 그렇게 한번 열어보면요, 그동안 있었던 대화가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아마 그 컴퓨터에서 복원이 될 거예요. 동기화가 되어 있으니까 말이에요. 저는 컴퓨터 상으로는 잘 쓰지 않는데 은근 그런 분들 많습니다. 컴퓨터로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컴퓨터 상의 카톡이나 텔레그램을 PC 버전으로 많이 깔아내요. 한 번이라도 열면요, 그 열 당시에 그 전까지 휴대폰에 저장된 것이 그대로 컴퓨터 상에도 보이는 거예요. 자, 조국 수사팀이요, 휴대폰 영장이 기각이 되어가지고 애를 많이 먹었었는데 바로 이 클라우드 시스템과 휴대폰과 연동된 컴퓨터에서 바로 그 휴대폰 속에 정보를 검찰이 찾은 것 같습니다. 보도가 그런 뉘앙스로 되어 있습니다. 확정적이진 않지만 그러한 뉘앙스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요,
정말로 게임이 끝난 겁니다. 만약에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저처럼 민감한 보고서를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본 적이 있었거나 아니면 작고 간편한 태블릿 PC의 그 카메라로 촬영을 했거나 그랬다면요, 이거 네이버 클라우드나 구글 포토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민간인 사찰 관련 보고서를 조국이 모른다고 했었는데요, 그런 내용의 민간인 사찰 보고서를 조국이 휴대폰이나 태블릿 PC의 카메라로 촬영을 했었다면 그게 자신이 민간인 사찰 보고서를 보고받았다는 증거가 딱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요, 여러분, 이거 구속은 그냥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유재수 관련 감찰 보고서를 반부패 비서관이 딱 출력을 해가지고 딱 한 장짜리를 만들어가지고 딱 출력해서 조국에게 보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국이 그걸 촬영했다면요, 그것도 클라우드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럴 개연성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민정수석에게는 파일로 보고하는 경우가 드문 케이스예요. 한 장 내지 두 장짜리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요약해서 출력물로 통상 보고를 하거든요. 그게 대부분이에요. 이게 검찰에서도요, 뭐 검사장급 높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골치 아프지 않게 핵심 보고서 한 장짜리로 보고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민정수석이나 검사장 정도 되는 고위직들은요, 파일로 받아서 자신이 직접 그 파일을 수정 작업하는 그러한 케이스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 종이 출력물 한 장짜리로 많이 보고를 받아요. 여러분, 유재수 건이나 이러한 민감한 보고서 사진 파일이 조국의 컴퓨터에서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발견이 된다면요, 그걸로 게임 끝입니다. 정말 그러한 개연성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휴대폰과 연동된 동기화된 컴퓨터에서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자료가 발견되면요, 사실 이런 것이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만약 조국의 자택 PC에서 그러한 내용이, 대화 내용이 발견되었다, 딱 이러면요, 특히 텔레그램 PC 버전에서 만약에 복원이 된 대화 내용이 확보가 되었다면은 이거는 조국의 상관이나 동료 또는 부하 직원과의 대화 내용이 있을 확률이 제법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런 예민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도 그동안 영장이 기각되었던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것이 검찰에 의해서 확보가 되었다면 정말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재수 사건 가지고 만약에 그것을 소재로 조국이 상관이나 동료나 부하 직원과 대화를 한 내용이 딱 포착이 된다면, 그 증거 자료가 검찰에 확보가 되어 있다면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 수사가 청와대까지 확대가 딱 되는 것입니다. 유재수 사건에서 이런 말이 있었죠. 유재수 사건을 예로 들면요, 유재수의 휴대폰 포렌식에서 그 텔레그램에서 나온 대화 내용이 있었죠. 유재수가 윤건영, 김경수, 천경득 등등 유력 인사들과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해가지고요, 금융위와 관련된 인사 개입을 했다, 뭐 요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조국이 청와대나 여권 고위직들과 그런 식의 대화를 한 것이 발견된다면, 확보가 되어 있다면 이거는 정말 핵폭탄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거 굴비 엮듯이 쫙 여러 명을 구속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검찰이 언론의 보도나 예상과 같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조국의 휴대폰 정보를 확보한 것이 맞다면요, 정말로 게임 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도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니까요, 검찰이 확보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조국이 제가 제기했던 감찰 무마와 관련해서 그것을 대비하는 작전을 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온다면요, 청와대 고위직 여러 명이 사법 처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조국이 동의서라는 미명하에 공직자들 그 휴대폰 뺏어가지고 문자 메시지를 복원해서 공직자들에게 정가의 보도같이 막 휘둘러가지고 공포심을 일으켰는데요, 지금 그 공포심은 조국이 받고 있을 것입니다. 검찰이 확보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조국은 밤잠을 못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국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서요, 검사의 질문에 일체 답변을 거부했었죠. 이몽종 같이요. 그래서 조국은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했는데 그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조국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자기 패를 보여주지 않고 상대방 검찰의 질문만 받아서 한번 검찰의 패만 읽어보겠다,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검찰이 조국과 똑같이 결정적인 물증은 일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판사 앞에서 꺼낸다면요, 조국은 무방비로 당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국이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를 받으면서 일일이 해명을 적극적으로 했다면요, 검찰이 그 카드를 들이밀면서 반박을 했을 건데요. 그러면요, 그 과정에서 조국은 검찰의 카드를 알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조국은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에 검찰이 아껴둔 그 카드를 모두 알지는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검찰도 숨기니까 조국이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법정에서 그러한 히든 카드를 처음 딱 접하게 되면요, 매우 당황을 할 것입니다. 자,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그러한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국이 구속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조국의 동생마저 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조국의 자녀와 모친도 곧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조국의 자녀는 이미 조사를 받았죠. 그리고 조국의 모친도 조사를 받고 이 나머지 가족들까지 기소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게요, 제가 진작에 아직 안 늦었으니까 빨리 싹 자백하라고 그렇게 자주 얘기했었는데, 정말 조국은 제가 한 말을 이거 안 들었다가 온 가족이 망신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자, 조국 가족 중에 이미 구속 수감되어 있는 조국의 동생은요, 최근에 폐소 공포증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니 깜빵에 갇혀 있으면 누구나 공포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괴로워요, 그때는. 아니 갇혀 있는 수감자들은 갇혀 있으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빨리 출소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런 식이면요, 모든 수감된 사람들이 폐소 공포증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밥 안 먹었으니까 배가 고프다, 이거와 다를 바가 없죠. 여러분, 오늘 조국의 클라우드가 매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검찰이 그러한 자료를 확보한 것이 사실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팩트임을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할 것인데요. 잠시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김세연 의원 얘기를 잠시 했었는데요. 그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드린 말씀은요, 김세연 의원이 아직 40대로서 젊은 나이에 지역이 기반이 탄탄함에도 불구하고 삼선 의원임에도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당에 조금 쓴소리를 한 것을 두고 저는 그것을 희생하는 모양새로 봤었습니다. 자기 기득권을 포기한 거니까 조금 좋게 봤었죠. 여러분, 제가 뭐든 긍정적으로 보는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요, 김세연 의원이 그러한 당을 위하는, 보수 우파를 위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고 당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한 마음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거는 저는 지지 못하죠. 저는 김세연 의원의 그 출마를 희생하는 모습을, 그것을 높이 평가한 것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뭐 제가 의원 개개인의 마음속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만약에 시간이 좀 지나서요, 김세연 의원이 만약에요, 다른 당으로 이적을 해서 거기에서 출마를 한다? 뭐 이러면요, 제가 완전히 잘못 본 거죠. 그러면 저도 비난을 하겠죠. 저는 김세연 의원이 그런 마음이 아니고 오로지 한국당을 위하는 마음에서, 우파를 위하는 마음에서 불출마라는 자기 희생과 자기 양보, 그것을 보여준 그 긍정적인 면만 기억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 언급은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의 한국당의 지도부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님은 존경하는 저희 친정의 어르신 아닙니까? 지금은요, 이 지도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죠. 제가 늘 강조하듯이 우파가 뭉치면 살지 않습니까? 똘똘 뭉쳐야죠. 그래서 김세연 의원의 발언 중에서 당의 지도부의 거취를 조금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말아주시고요. 제가 김세연 의원의 그 발언 중에서
자기 희생한 부분은 잘했다.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저는 한국당이 좀 더 쇄신해서 내년 총선을 압승하자는 오로지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자,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서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검찰이 조국을 뛰어넘어서 청와대 수뇌부들까지 줄줄이 그냥 굴비 엮듯이 딱 엮어가지고 사법 처리하는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